먼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사이트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번 주 이제 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이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이 셧다운 가능성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 이 시장의 매크로 지표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CPI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알트들이 급등하는 코인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한 달 내내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단 하루의 실수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수익 봤던 거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인 선정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좀 피하면 좋을지, 왜 그런 코인들을 피해야 되는 것인지까지 해서 제가 오늘 알찬 내용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매크로 이벤트 안에서도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66%까지 반영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이 셧다운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 사실 이 코인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 통틀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이 셧다운의 시한이 임박했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이 왜 이렇게 태평한가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셧다운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시장 통틀어서 봤을 때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셧다운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말 그대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셧다운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큰 압박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셧다운이 부분 셧다운이 들어간 겁니다. 부분 셧다운이 들어갔고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셧다운이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강세 패턴들을 보이게 되면서 최소 34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현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됐을 때는 2350원에서 2380원 정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억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 안에서 셧다운이 더 길어져 버리게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시장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인데, 만약에 이게 길어져 버리게 된다면 다시 상승분이 반납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기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간에 지금 바닥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방 안에서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이 한두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셧다운이라는 게 완벽하게 해소된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저희 사이트에 올려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셧다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이 바닥 구간이 왔을 때 제가 이전처럼, 자, 이거 270만 원이죠? 뭐예요? 바로 이더리움이죠. 자, 이더리움 이 자리에서 나갔었습니다. 이더리움 말고도 뭐 나갔었어요? 비트코인이랑 리플도 똑같이 바닥에서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1800원짜리들, 그쵸? 그리고 비트코인도 9200만 원대, 그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 바닥에서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셧다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PI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으로 되어 있죠. 이 사이트는 뭐냐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물가 데이터예요. 근데 몇 퍼센트나요? 지금 대략 2.4%, 2.2%, 2% 초반부터 중반까지 다 이렇게 골고루 퍼져져 있습니다. 일단은 코어 PC 같은 경우는 2.7%, 조금 위기인 부분들은 있지만 3%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서도 예전에 댓글란에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현재 어떻게 보면 소비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소비 자체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다 보니까 물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물가가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소비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시장 가서 고구마를 한 박스에 10,000원씩 주고 팔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30,000원에 팝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다가 썩어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건 가격을 깎아서라도 팔게끔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 가서도 똑같이 10시 넘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일날 팔아야 되는 해산물 같은 경우는 20% 30%씩 세일해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물가라는 것은 결국 소비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소비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면 물가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죠?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기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월마트라든지 소비 쪽에 있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시장 자체가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은 좀 더 깊숙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 정도 물가 데이터면 좀 안정된 수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비트코인을 보시면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비트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급락하고 나서 바닥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코인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전에도 한번 볼까요? 2025년 11월 달에도 급락하고 나서부터 해서 한번 크게 올라왔었죠. 반등 강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성급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어떤 이유가 돼서라도 보통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방향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지난 4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지난 4월 달에 어떻게 됐었어요? 올라갔다가 강하게 반등 주니까 다 이렇게 회복한 거, 다 이렇게 하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매수기에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필요로 한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악재라는 게 단발성 악재라는 게 분명히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려갈 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구독자방에서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혼자서 투자하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걱정되시는 거, 고민되시는 거 있으시면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시장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저도 보탬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의 링크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것은 들어오실 때 소통방, 제 구독자방 닉네임을 꼭 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소통방 닉네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이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상관없으신 분들이시거나 또 이제 방 분위기를 흐려놓으신 경우가 많아서 제가 최대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초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방 닉네임 이거 하나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엄청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뭘 사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삼성전자를 많이 사신다라고 하죠. 아니면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ETF를 조금씩 모아 가시거나 지수 ETF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종목을 얘기하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을 많이 매입을 많이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인 시장도 떨어지게 되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메이저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단타로 나갔던 것들 이더리움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신규 진입하시라고 275만원대 리플은 안 들고 계신 분들 단타로 진입합시다 라고 했을 때 1,800원에서 비트코인도 안 들고 계신 분들 9,300만원 이하로 해서 그래서 나갔던 거예요.
단타를 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리플로, 이더리움으로 단타를 한다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더리움은 다 들고 있고 비트코인만 안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단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단타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또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만 해도 각각 15에서 20%씩 또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단타는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추천 종목들이 있으면 한 번씩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가만 놔두지 마시고 앞으로 뭐 개개인별로 대응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계속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만 놔두지 마시고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저도 아는 선 안에서 최대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좋을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